여보세요? 어머니. 아, 그래. 집이니? 네. 진영씨 출근시키고 집안일 하고 있었어요. 어쩐 일이세요? 이번 주 금, 토, 일 이렇게 2박 3일로 진아랑 강원도 갈 건데 너희 집에서 묵으려고 한다. 집 청소 좀 깨끗하게 해놓고 잠자리 좀 살뜰히 준비해놔라. 진아가 갈 만한 장소랑 먹고 싶은 리스트 만들어 놓는다고 하던데 네가 차 운전해서 우리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차 정리도 좀 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오시게요? 가기 3일 전에 연락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니.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텐데 호텔을 제가 따로 잡아드릴까요? 너희 집에서 바로 바닷가가 보이는데 뭐 타러 돈 써가면서 호텔을 잡니? 혹시 우리가 가는 게 싫으니? 아니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불편하실까봐요. 그럼 우리 가기 전에 네가 준비를 잘 해놓으면 되잖니. 말을 왜 2번씩 하게 해? 죄송해요. 그리고 나는 아침에 꼭 반찬에 밥 챙겨 먹어야 하고 진아는 빵이랑 커피 먹는 거 알지? 둘 다 아침 걸으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그건 꼭 챙기거라. 호텔 가시면 조식에 다양하게 나와서 제가 차려드리는 것보다 좋을 텐데요. 아침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네 엄마가 놀러 온다고 해도 이렇게 싫은 티 팍팍 낼 거니? 어머니, 돌아가신 저희 엄마 얘기는 갑자기 왜... 제 말 오해 마세요. 정말 불편하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안 불편하게 네가 잘 준비해 놓으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금요일 2시에 도착하니 차로 픽업 나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오는 길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이고, 엉덩이 베겨서 죽는 줄 알았네. 넌 눈치가 참 없구나.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차 끌고 서울에 와서 우리 좀 데리고 가면 어디가 덧나니?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하니. 원참. 그러게. 말은 안 했지만 언니가 먼저 서울로 데리러 오겠다고 말할 줄 알고 은근히 기다렸는데 말 한마디 안 꺼내더라고요. 아휴, 언니도 참. 하긴 눈치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니까. 죄송해요. 아침에 진영씨 출근하고 오늘 선미 학교에서 어머니들 정기 모임이 있어서 거기 다녀오느라고요. 강원도 촌동네에서 애들 어머니 모임 가봤자 뭔 소득이 있니? 영양가 있는지 좀 하고 다녀라. 이런 촌동네도 학부모 모임을 해요? 이런 데서 선미는 공부 잘해요? 네, 이번에 반장도 됐고 성적도 상위권에서 머물러 나쁘지 않아요. 본인도 공부를 좋아하고요. 서울도 아닌데 뭐 이런 데서 반장 같은 거 되어봤자지 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영이는 잘 지내요? 네, 진영씨도 이번에 팀장 되면서 많이 바빠졌어요.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가 봐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뭐 하나 빠지는 거 봤니? 그런데 언니 얼굴색 진짜 좋아졌다. 진영이가 잘해주나 봐요? 아휴, 부러워라.
언니는 진짜 우리 진영이한테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진영이도 그때 참 제정신 아니었지? 그렇게 좋은 선짜리 넘치고 차게 들어오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판매원 일하고 있는 언니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뭐 쓰인 애처럼 난리였는지. 언니는 참 좋겠어요. 내 남동생 같은 애랑 살면. 아휴, 말도 마. 얘랑 결혼 안 시켜주면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머리 깎고 절 들어가겠다는 거 겨우 말려서 결혼시켰잖니. 너는 진짜 우리 집안 기둥에다가도 절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 배고파. 우리 밥부터 먹읍시다. 언니, 이거 내가 갈 때 다 적어왔거든요. 이거 순서대로 차로 운전해서 우리 데리고 다니면 돼요. 꽤 많네요. 이거 다 돌 수 있을지. 네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되지 뭐가 문제니? 우리가 매주 오는 것도 아니고 연중 행사로 이렇게 오는데 이런 것도 네가 미리 좀 준비해서 여기 모시고 갈게요, 저기 모시고 갈게요 하면 좀 좋니? 아휴, 올 때마다 지나가 이렇게 다 동선 짜오고 네가 강원도에 사는 메리트가 없잖니. 너무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됐고,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3일 동안 엄마랑 진아 데리고 다니고 집에서까지 케어하느라 수고했어. 3일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좀 힘들긴 했네. 다다음 주는 증조 할아버님 제사라고 또 서울 올라오라고 하시네. 어휴, 도대체 1년에 제사만 몇 번인 거야? 제사 좀 줄이라니까. 이번에도 나 혼자 가? 미안해. 다음 주부터 새 프로젝트 때문에 한 달 동안은 계속 야근할 것 같아. 그럼 선미 데리고 나 혼자 갔다 올게. 내가 엄마한테 당신 일 많이 시키지 말라고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 돼. 그럼 나 어머니한테 더 혼나. 왜? 어머니 성격 몰라서 그래? 또 당신한테 이것저것 고자질했다고 눈에 불을 켜고 나한테 뭐라고 하실걸?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드세지? 엄마 하는 짓 보면서 나도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가끔 나 고아라서 집안 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실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부모님 존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에 비해서 내가 너무 떨어지는 며느리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도 상처될 때가 있어. 틀린 말은 아니라서 내가 아무 말 못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좀 슬프네. 고생시켜서 미안해. 나도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등살에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았어. 그나마 내 인생 큰 반항이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난리 피웠을 때야. 내가 더 잘났어야 되는데 엄마 도움을 넉넉히 받았으니 나도 할 말이 없네. 미안해 여보. 당신이라도 이렇게 말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여기에 이렇게 두면 될까요? 예, 너는 제사 한두 번 지내니? 몇 번을 가르쳐줘야 되니? 이런 거 안 배웠니? 아,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기본 교육을 모르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책이라도 좀 보고 외워라. 이게 몇 번째니? 엄마, 소 귀에 경읽기라는 말도 몰라? 언니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잖아.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배우는 건 무시 못해? 그게 나중에 습득한다고 되는 거겠냐고. 아휴, 속 터져. 나중에 나 죽으면 큰 며느리인 네가 이거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래서 내가 편하게 눈이나 감겠니? 음식이 많아서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서요. 죄송해요. 그리고 제사 끝나면 내일 난 진아랑 박서방이 하는 병원 가서 레이저랑 이것저것 피부 관리 받기로 했으니까 집안일 좀 해놓고 내려가거라. 제가요? 박서방이 워낙 바빠서 내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잖니. 제기들 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선반에 올려놓고 남은 음식 냉장이랑 냉동 보관할 거 나눠서 잘 넣어놔. 빨래는 검은 빨래랑 흰 빨래랑 속옷이랑 수건 다 따로 해놓고. 허리 아파서 요즘 청소를 잘 못했더니 구석구석 먼지투성이다. 소파 다 드러내고 뒤에까지 깨끗이 좀 해놓거라. 우리 남편 피부과 병원이 워낙 잘 나가서 평소에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나마 엄마랑 좀 여유롭게 관리받을 수 있는 날이 내일밖에 없다네요. 언니, 잘 좀 부탁해요. 내일 선미도 학교 가야 되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선미 안 데려왔을 텐데요. 서울 강남도 아니고 거기 시골 동네에서 학교 하루 빠진다고 애가 뭐 어떻게 되니? 유도리 좀 있게 살아라. 빠질 줄 모르고 학교에 말도 못하고 왔어요. 집안일은 다음 달 제사 때 와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언니도 진짜 너무하네. 시댁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 허리 안 좋다는데 이렇게 제사 때 나와서 엄마 일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옆에서 듣자 하니까 하기 싫다는 표시 너무 노골적이다. 언니, 우리 엄마가 언니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거절하겠어요? 예, 내버려 둬라.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 효도라는 걸 아예 모르나 보다. 너도 참 모르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하지 하나하나 토달면서 아주 가관도 아니구나. 어머니, 제발 저희 부모님 얘기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아빠는 쥐도 새도 모르게 종적을 감추고 엄마는 지병으로 일찍 죽고 내가 어디 가서 며느리 집안 어떻냐고 물어보면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거 너는 알고 있니? 진짜 시간만 되돌릴 수 있으면 그때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집안에 너랑 진영이 결혼을 시킨 내가 혀를 깨물고 죽고 싶구나. 언니, 엄마가 이렇게까지 속상해하는데 그냥 고분고분 며느리 노릇 좀 해요. 가만히나 있으면 반이나 가지. 또 엄마 속을 벅벅 긁어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겠어요? 어머니, 집안일 하는 거랑 저희 친부모님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꺼내세요? 저도 부모님 생각하면 속상해요. 근본 없이 배운 거 없으면 말이라도 잘 들으라는 소리야. 애가 눈치도 없고 삭삭하지도 않은 너 같은 애 뭘 보고 예뻐하라는 거니? 1년에 15번 있는 제사 1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어요. 어머니, 시댁 식구들
날짜 바꿔서 강원도 오실 때마다 여기저기 다 모시고 다니기도 했고요. 진영 씨한테 내조 잘하고 선미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저도 이제 힘에 부쳐요. 그게 네 문제야. 시집 와서 집안 대소사 챙기는데 충분한 게 어디 있니? 해도 끝이 없는 게 이런 일이지. 너만 그렇게 살았니? 다들 그렇게 살아. 유난 좀 떨지 마. 부모 없는 애 딸처럼 받아줬더니만 이제 와서 힘들다고 난리 법석이네. 언니가 좀 이기적이긴 해. 그나마 강원도에 사니까 이 정도로 서울 불러들이는 거에 감사한 줄 알아야지요. 우리 진영이가 언니한테 또 좀 잘해요? 언니가 어디 가서 저런 남편 또 만나겠어요? 진짜 분수를 몰라도 한참 몰라. 더 말 들을 필요도 없다. 시키는 대로 내일 집안일 해놓고 내려가거라. 어머니. 네, 어머니. 진영이 먹이라고 보낸 소꼬리 잘 고아 먹이고 있니?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해줬어요. 몸 좀 추스리면 해서 먹일게요. 잘하는 짓이다. 그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일하는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줘? 어머니, 저 서울 다녀와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갔었는데 유산했대요. 사실 임신인 줄도 몰랐는데 며칠 사이 뭔가 너무 무리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잘 챙겼어야지. 너 아프다고 하면 진영이가 또 얼마나 신경 쓰겠어. 어머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유산했다고요. 너무하세요. 내가 뭐 일 시켜서 유산이라도 했다는 게냐? 아이고 나 원참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뭐 부탁이라도 하겠나. 네가 평소에 몸이 튼튼하고 건강했어 봐라. 애가 잘 붙어있지.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니?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번 서울에 갔다 온 게 좀 무리기는 했어요. 진영 씨도 이제 서울 가는 거 횟수를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럼 그 제사들을 다 나보고 혼자 지내라는 거니? 늙은 시어머니 등골 휘는 걸 네가 봐야 속이 시원하겠니? 이제 너 혼자 안 되겠으니 남편 뒤에 숨어서 나 몰라를 하겠다는 거구나. 아니에요. 제가 무리가 안 된다면 얼마든지 가지요. 하지만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이래서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더니 세상에.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구나. 어머니. 여보, 어떡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릴 때 엄마랑 나를 버린 줄 알았던 친아빠한테 연락이 왔어. 뭐? 그게 진짜야? 알고 보니 우리를 버렸던 게 아니래. 동업자 배신으로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서 설명할 새도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였대. 죽이겠다고 칼 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한테 연락도 못하고 급하게 삼촌이 있는 미국으로 피신 갔었대.
몇 년 뒤에 한국에 우릴 찾으러 왔는데 집도 없어지고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찾고 다시 돌아가셨대. 저런, 아버님도 힘든 일이 많으셨구나. 그런데 아빠가 미국에서 삼촌이랑 다시 시작한 일이 잘 돼서 지금은 여유롭게 살고 있나 봐. 정말이야? 진짜 다행이다. 다음 주에 한국 나오는데 나랑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꼭 만나자고 하시네. 30년 넘게 아빠를 원망하고 살았는데 기분이 묘해. 당신은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지. 그런 속사정이 있으신 줄도 몰랐으니 그래도 생사를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야. 아버님 만날 때 같이 가줄까? 우선 내가 먼저 만나고 올게. 무슨 이야기 하실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같이 만나자. 그래, 그러자. 이번 제사 때 서울 오기 전에 그 유명한 강원도 닭강정 좀 사오거라. 진아가 먹고 싶다더구나. 이번 제사 때는 서울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사도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어머니랑 아가씨랑 두 분이서 잘 지내보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앞으로 안 오겠다니?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못 가겠네요. 저 진영씨랑 선미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요. 뭐라고? 갑자기? 진영이도 그런 말 없었는데? 지난번 유산 사건 때문에 진영씨도 어머님한테 학을 떼더라고요. 이제 서울 갈 필요도 연락할 필요도 없대요. 저도 저지만 진영씨가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어요. 네가 착한 우리 아들 뭐라고 꼬드긴 거냐?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진영씨가 버린 거라고요. 저희 미국 가면 뭐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보겠지만요. 갑자기 미국은 또 무슨 얘기야? 어머님이 저 애미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구박하셨죠? 저희 친아빠가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재력가로요. 저 어릴 때 사업 실패로 미국으로 도망간 건 사실이지만 재기로 크게 성공하셨더라고요. 삼촌이랑 시작해서 30년 동안 일구신 사업이 지금은 너무 커버려서 밑에 직원을 1000명이나 둔 사장님이 되셨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 인정받아 외국인 기업가 상장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아빠가 저 사는 얘기 들으시더니 지금이라도 곁에 두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워낙 많기도 하고 시민권자라 가족 이민으로 데려오는 건 문제도 아니래요. 선미도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진영씨도 아빠 회사에서 일 배우면서 나중에 관리자로 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에도 알려진 워낙 유명한 회사라 진영씨도 여기서 조만한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고요. 지금 이민 절차 거의 끝나가니까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늦어도 한 달 뒤에는 저희 여기 한국 땅에 없겠네요. 어떻게 그런 큰일을 시댁이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결정하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해드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가족으로 보이세요? 상의가 아니라 이건 통보예요. 최소한 과거에 우리가 가족이었던 적이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아빠한테 돈 받아서 지금 어머님 사는 집이라도 다 사버리고 길바닥에 내쫓고 싶지만 진영씨 엄마셨고 선미 할머니셨던 옛 정 생각해서 거기까진 하지 않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주 피부치를 끊어놓으려고 네가 작정했구나. 이건 전적으로 제 의견인 건 아니에요. 진영씨가 그렇게 하자는 것도 있었다고요. 오히려 진영씨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알릴 것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자는 걸 제가 이렇게나마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얼마나 지독하게 굴었으면 아들이 저렇게 학을 떼고 마음을 접었겠어요? 참 인과응보네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잘나가는 아가씨 남편 박서방이요. 거기 옆 성형외과에 제 친구가 있어서 알려줬는데요. 거기 간호사랑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아가씨가 알고 있나요? 그 병원 건물에는 다 소문났다던데 두 분이서 저 괴롭히는데 시간 보내시느라 그런 소식은 못 들으셨나 보죠? 어머니, 불쌍한 아가씨 먼저 챙기세요. 뭐? 그럴 리가 없어.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잘난 병원장 박서방의 진면모를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참, 아가씨가 먹고 싶다는 그 강원도 닭강정이요. 아가씨 불쌍하니까 제가 10박스 주문해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제사상에 올리시든 고사상에 올리시든 두 분이서 알아서 잘 하시고 맛있게 잡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는 죽을 때까지 찾지 마세요. 너! 저희 세 식구는 친아빠의 도움으로 미국의 부유한 동네로 이민 와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게 꿈이었던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딸 역시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 옆에서 그동안 못 받은 사랑 받으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소식에 의하면 아들의 일방적인 절연에 충격받은 어머님은 원인 모를 병세에 몸져 누워있고 이혼한 아가씨가 힘들게 병수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로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하여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급을 나누면서 엄마와 저를 멸시하던 인간이었죠. 그런 인간이 결국 파탄을 맞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서방 말이야, 네가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니? 믿을 수 있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까지 다 끝난 마당에. 알지. 좋은 학교 나왔고 구김살이 없는 사람인 거. 그런데 양쪽 집안 간에 너무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설마 그런 문제 때문에 로또 1등 당첨된 것도 비밀로 하라 한 거야? 나는 엄마가 주변에 알리기 싫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말했잖니. 사람이라는 게 돈이 있을 때랑 없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고. 네 아빠 돌아가시고 가게 정리하게 되면서만 하더라도 간이며 쓸개며 빼줄 것 같이 굴다가 연 끊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세상 사람 인정이라는 걸 불신만 하면서 사는 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그걸 너무 기대했다가는 위험해지는 수가 있어서 그래. 로또 1등 당첨된 거 괜히 알려봤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돈 달라는 인간들만 수두룩할 거고.
그럼 결혼은 왜 허락한 거야? 네가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이라 얘기를 하니까 그랬지.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해보니까 사돈 양반들도 아주 착한 사람들이더구나. 교사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고 있기도 하니 네 짝으로 나쁘지 않겠다 싶은 거였고. 그런데 주식을 한다고 하니 나중에 돈 잘 벌게 되면 태도가 달라질까봐 그런다. 에이, 박서방 그럴 사람 아니야. 사람 일이라는 게 앞을 알 수가 없는 거다. 주식 때문에 너랑 확 격차가 생겨버리면, 만약 우리 집안이 기울기라도 하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큰일이 생기면 변하기도 하는 게 사람 아니냐. 당장 투자하고 있는 주식만 보더라도 취미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우니 돈도 많은 것 같고. 에이, 아닐 거야. 공직에 뜻이 있어서 교사까지 하는 사람인데 시부모님 닮아서 도덕책 같은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와 제가 아버지의 식당을 정리하고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맞선을 통해 결혼하게 된 남편과는 어느 정도 재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한 비용 상당을 제 엄마 쪽에서 지불을 하게 되었죠. 당장 1억 정도 되는 전셋집의 장만만 하더라도 순전히 엄마가 지원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은 엄마에게 늘 빚이라도 진 것처럼 공손한 태도를 보여왔고, 그런 모습을 놓고 저는 답답하다 타박을 준 일이 있었죠. 당신 언제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부채감 가지고 살래? 아무리 집을 장만해준 사람이 엄마라고 해도 당신이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굽실거릴 거 없잖아. 사람이란 모름지기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 법이야. 당신이랑 재력부터 집안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데도 결혼하게 해주신 분이잖아. 내가 깍듯이 모시겠다는 게 불만이야? 불만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이 너무 정없는 것 같다는 거지. 엄마는 당신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계산을 앞세우니까 거리감이 좁혀지지를 않잖아. 반대로 엄마가 나중에 망하거나 돈 없어지면 무시할 거야? 그래도 장모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아빠랑 엄마한테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난 당신이 엄마한테 더 친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해 볼게.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확 바뀌겠어.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이 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던 남편. 하지만 이런 남편의 모습은 점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의 얼굴에 사표를 던졌다면서 집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힘들게 교사하게 된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때려치우는 이유가 뭔데? 선생이라는 것들이며 교장이라는 것도 결국 돈 많고 배경 좋은 학부모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더라. 교장이란 인간이 그 스트레스를 선생들한테 푸니까 나도 열받은 거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대충은? 아니, 못 알아듣겠어.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일 관둔 건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그리고 관둘 때 관두더라도 나랑 상의는 했었어야지. 우리 부부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너무 등신같이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 엄마랑 아빠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건 그냥 죄다 헛소리였다는 거 알겠다는 거지. 어차피 인간들은 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야.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나나, 우리 엄마는 그런 식으로 사람 대하지 않아. 장모님이 나 은근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당신도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해 왔었잖아. 내가 그런 거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나 교사까지 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야. 당신 생각처럼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오해야.
엄마랑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눈빛은 무슨 생사람을 잡아도 정도껏 해야지. 죄다 위선자들 뿐이니 인정하기 싫겠지. 내가 선생일 한다고 했을 때 엄마랑 아빠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돈 안정적으로 벌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셨어. 나는 누군가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선택한 일인데 결국에는 부모라는 인간들부터가 돈으로만 자식 진로를 판단하는 사람이었다고. 당장 당신만 해도 장인어른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에 안 찾아온 인간들 수두룩이었다며. 찾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 그 인간들도 여전히 뭔가 뜯어낼 게 있나 보다 하고 찾아온 거겠지. 인생은 결국 돈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니까. 백날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직업 가져봤자 뭐해? 결국 월급쟁이 신세로 다른 잘 나가는 놈들 돈 벌어다 주는 부품 역할만 하는 건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지긋지긋해. 돈 때문에 남 눈치 보고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 관둬주겠다 이 말이야. 교사를 때려치우게 된 남편은 정말로 주식에 재주가 있었던 것인지 그 뒤로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차량을 바꾸는 것부터 해서 비싼 시계에 양복까지 장만하며 어울리는 사람들도 달리하더군요. 저와 엄마에게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인지 틱틱거리거나 툴툴거리는 빈도가 늘기 시작하더니 하루는 아예 술에 잔뜩 취해 나타나선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장모님, 옷 입으신 게 그게 뭡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화려한 옷을 입어줘야 해요. 그래야 주름살도 가려지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안 당하지. 자네 지금 날 타박하는 건가? 술을 마셨으면 곱게 마시게. 제가 지금 술 주정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취중진담을 하는 겁니다. 취중진담. 좋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시니 아주 답답하네요. 좋은 말을 해줘? 자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구먼. 내가 먹을 것 갖다 줘도 입맛에 안 맞니 뭐니 불만만 늘어놓았으니 말일세. 엄마 여보, 둘 다 싸우지 마. 왜 이래들 정말? 입에 안 맞는 걸 갖다 주니 입에 안 맞다고 하죠. 그리고 장모님, 제가 있는 재산 불려드린다고 돈 좀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하는데 왜 소식이 없습니까? 저 잘 나가요. 돈 많다고 으스대던 영철이 자식도 저만 보면 형님 이러고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단 말입니다. 이미 당신한테 말했잖아. 엄마, 우리 집 혼수해주고 나서부터는 그냥 연금 받는 걸로 생활 간신히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지. 당신을 못 믿는다거나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영철 씨 오랫동안 친구였다면서 너무 막 대하더라. 제발 정신 차려. 아, 그러면 장모나 당신이나 결국 개털이 나이거네? 당신은 끼케야 회사에서 월급쟁이 신세고 장모는 딸 자식 집 장만하느라 돈 한 푼도 없고 뭐야, 그럼 내가 설설 낄 이유가 없는 것들이구만. 것들? 박서방, 말 조심해. 자네 이러다가 술 깨고 나면 어떻게 나랑 딸을 보려고 이러나? 취했다는 핑계로 넘어가 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술 깨고 나서 댁들이 날 볼 걱정해야지. 내가 걱정을 왜 하는데? 사돈 양반이 돈 욕심 많으신 분들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러네. 자네 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건가? 아이씨,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들이 존경을 받아야 할 거 아냐. 애새끼들은 선생이라고 무시해. 윗대가리들은 무능한 놈들인 주제에 다그치기만 해. 위아래로 치이는데 그럼 열을 안 받아? 그래서 교사 일 때려치운 거야? 어차피 교사 신념이고 뭐고 다 의미 없다니까. 애새끼들도 장래 희망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라고 그러고. 하여튼 돈이 최고야. 장모나 너나 그지같이 얼마 안 되는 돈 벌면서 빌빌거리는 꼴 보면 내 속이 다 뒤집어진다니까. 너랑 네 어미 둘 다 그지인 주제에 돈이 안 중요한 척 스스로 포장하는 위선자들이잖아. 돈으로만 사람 판단하고 급 나누는 위선자들. 기가 막혀서
그지? 위선자? 얘 안 되겠다. 바로 이혼하거라. 둘이 갈라서. 당신, 빨리 그 말 취소해. 엄마랑 나한테 사과하라고.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 같은 재미없는 년, 재수없는 장모랑 결혼한 것도 다 돈 때문이라고. 니들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술에 취해 막말을 늘어놓던 남편은 엄마와 제가 보는 앞에서 구토를 하기까지 하며 온갖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엄마와 저에게 이런 방구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인이 돈을 벌고 잘 나간다고 이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용납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번에 이혼을 요청했죠.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 나 영철이랑 조만간 큰 건 하는 거 몰라?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부자 마누라 될 기회나 즐겨. 자존심 때문에 이혼이니 어쩌니 들먹였다가 정말 이혼당하면 너만 손해다. 나 진지하게 하는 얘기야. 비록 늦은 나이에 당신이랑 결혼했지만 내가 마음에도 안 맞는 배우자를 참고 견딜 이유는 없어. 위자료를 받아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참 멍청한 소리는 다 하는구나. 자존심 조금만 굽히면 몇 억이 휙휙 오갈 텐데. 그래, 이렇게 계산 안 되는 년 데리고 살아봤자 뭐 하겠니?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어? 이혼 도장 뭐 찍어주면 되는 거야? 당신은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랑 나한테 막말해놓고 미안하지도 않냐고. 틀린 말을 했어야 내가 미안하든지 말든지 하지. 나 결혼할 때만 해도 눈치 주던 인간들이 위치가 바뀌게 되니까 아주 꼴이 보기 좋다. 그렇지? 말했지. 그거 당신 자격지심이라고. 부부 상담을 받든 정신과 상담을 받든 확인을 해보자니까? 나나 엄마가 평소 당신한테 돈 때문에 눈치 준 일이 있었으면 사과를 할게. 눈치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배려해줬잖아. 심지어 당신한테도 엄마가 얼마나 친근하게 하려고 했는지 잊었어? 그지 같은 집 장만해줬다고 더럽게 생색냈던 거 내가 잊을 줄 알아? 평소에 날 보던 눈빛부터가 멸시 그 자체였다고 몇 번을 말해? 하긴 원래 괴롭힌 것들은 이해 못해. 당한 사람이라야 그 심정을 온전히 알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남편은 제가 준비한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제게 위자료라면서 돈까지 입금을 하고 집에서는 아예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서러웠지만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혼 서류 제출은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돈으로만 파악하고 가진 돈으로 급을 나누고 있었던 남편.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를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야, 주변에 경찰이나 뭐 아는 사람 없냐? 사기 전문 변호사라든가. 갑자기 그런 걸 왜 찾아? 그리고 당신이랑 난 이제 남 아니었어? 그래, 너한테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됐어, 꺼져 재수없는 년아. 재수없는 년? 야, 이 미친놈아. 너는 그럼 뭐 재수 있는 놈인 줄 알아? 돈 좀 번다고 아주 배는 게 없구나. 좀 닥쳐보라고. 영철이 그 새끼한테 작업당해서 내가 그간 모은 돈 다 날아갔으니까. 영철이? 혹시 저번에 집에 놀러 왔었던 그 부동산 하신다는 분? 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기꾼 새끼라고. 그 새끼랑 안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볼 때부터 늘 관상이 안 좋다 싶었어. 씹어먹을 새끼. 10년 지기 친구를 등쳐먹어? 그 새끼 믿고 전 재산 다 박았는데 가장 고점일 때 팔고 튀어버렸다니까. 내 전 재산 싹 다 휴지 조각이 됐다고. 연락은 안 되고? 그랬다는 증거는 있고? 영철이 이 새끼가 나한테 문자 남겼지. 뭐라는 줄 알아? 자업자득이랜다. 자업자득. 내가 지를 평소에 무시했다고. 개자식이. 당신이 영철 씨 대하는 태도가 안 좋긴 했잖아. 술 같은 거 따라줄 때도 두 손으로 받으라고 하고 담배도 불 붙여보라고 하고 얼굴에 뿜질 않나.
남이 보기에도 충분히 원한 살만하던데? 친구끼리도 급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자식이 부동산으로 돈 좀 만진다 할 때 나한테 으스대던 걸 네가 못 봐서 그래. 아니, 됐다.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냐. 위자료로 준 돈 나한테 토해낼 거 아니면 입 닥치고나 있어. 주식 세력과 결탁해 남편을 등쳐먹은 남편의 친구 영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종종 보아와서 알고 있었습니다. 새삼 순박한 사람처럼 헤헤 웃으면서 남편의 꼬장질이며 거친 말도 잘 받아주기에 속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내심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일이다 싶었죠. 저는 엄마에게 이를 알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뭘 어쩌긴 어째.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야지. 위자료를 미리 받았다니 천만다행이다 싶구나. 아니,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조금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서. 솔직히 박서방이 지금 형편이 많이 안 좋은데 이혼하게 되면 손가락질할 사람들도 걱정되고 돈 때문에 버렸다는 얘기를 듣겠다 싶은데 조금 기다렸다가 이혼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직도 미련 있는 거 아니면 당장 갈라서는 게 답이다. 부부 상담 받아보자고 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며. 나랑 너한테 폭언해놓고도 아직까지 사과도 없는 그런 놈을 왜 용서해? 그것도 그렇지. 엄마 말대로 이혼하는 게 답이겠다 싶어. 사실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놨으니까 처리하는 거야 어려울 것도 없고. 정 남의 시선이 걱정되고 판단이 안 선다 싶으면 내가 한번 먼저 손을 내밀어는 보마. 반찬거리 들고 가서 잘 타일러 보고 그래도 여전히 자세가 빳빳하면 그때는 손절하는 거다. 만약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여전히 믿을 수는 없지. 일단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그놈의 자격지심에 속물근성부터 뿌리를 뽑아놔야 하지 않겠니? 솔직히 도와줄라 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로또 당첨되고부터 쭉 숨겨왔던 돈 밝히면 그만인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갱생은 불가능할 것 같구나. 솔직히 나도 이미 남편한테 마음 뜬 마당이야. 굳이 그럴 것도 없이 바로 이혼할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돈 좀 벌고 잘 나간다고 엄마랑 나 무시하고 막말하는 인간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아니, 신경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다. 솔직히 너나 나나 확신하고 있잖니. 내가 찾아가 봤자, 먼저 손 내밀어 봤자 돈 없는 인간이라고 취급 안 할 게 뻔하다는 거. 만약에 반성하려는 마음 있었고 자존심 굽힐 수 있었으면 너한테 꺼지라며 위자료 얼마 돼도 안 되는 거 내놓는 게 말이나 되니? 엄마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 그게 맞겠다. 솔직히 이대로 이혼하면 내가 남편 힘들 때 버린 건가 찝찝할 것 같아. 차라리 엄마가 모른 척 연극해주고 이 와중에도 매몰차게 구는 남편 모습 보면 확실히 마음이 개운해질 것 같네. 만약에 용서 빌면 어떡할 생각이니? 엄마나 나나 돈 얼마 없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용서 빌면 얼마나 진심인지 드러나 보자. 안 도와주더라도 엄마랑 나랑 화났었던 건 풀리지 않을까? 맞다. 그동안 박서방이 해온 막말이 있고 무시해온 게 있는데 사과 한마디도 못 들으면 억울하지. 내가 어쩜 이날을 보려고 살아왔나 싶을 정도구나. 지한테 통장에 든 돈 인증하면 얼마나 놀랄지 모르겠구나. 당첨금이 11억이라고 했었던가? 너한테 말 안 했었지만 11억이 맞고 그동안 엄마가 소소하게 투자해서 13억으로 불려놨다. 뭐? 그런데 그걸 왜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서운하네. 그래도 내가 딸인데. 너도 박서방 닮아가니? 내 재산이 네 재산인데 서운하고 자시고 할 게 뭐냐. 괜히 알려줬다가
네가 걱정할까봐 그랬다. 엄마는 주식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정말로 걱정돼서 그래. 사람이 돈을 한 번에 많이 벌게 되면 사람이 돈의 마력 같은 거에 미치게 되나 봐. 그게 결국 인간의 본성이고 그릇이라는 거 아니겠니? 돈 잘 벌고 많아도 베푸는 사람들은 잘만 베풀고 다니더라. 자랑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았다만 꾸준히 보육원에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거든. 너도 나중에 여유되면 나랑 같이 방문해보자꾸나. 마음이 참 편해져. 그렇게 저와 엄마는 망해버린 남편에게 완전히 정을 떼기 위해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보기로 했습니다. 용서라든가 하는 그런 말랑하고 안일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돈으로 인해서 포건했었던 것에 대해 확실한 사과를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남편은 예상대로 못난 모습만을 보여주었는데요. 김서방 날쌔, 문 좀 열어주게. 자네 좋아하는 찬거리 좀 가져왔네. 아이씨, 거지 같은 게 왜 또 왔어? 거지는 우리 집 못 들어옵니다. 여보, 엄마가 추운 날씨에 반찬거리까지 가져왔는데 무슨 짓이야? 어쩌라고. 집에 노인의 냄새 배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내가 영철이한테 작업당해서 날린 거 다 복구하려면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찬거리가 지금 중요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힘든 시절 도와줬었던 엄마인데 그게 할 말이냐고. 그럼 갈라서든가. 이년아, 너까지 같이 밖에서 있을래? 이 집 명의 낼 거거든? 그럼 뭐 집 대고 그 지신세 되든가. 됐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장문아 꺼지라고 해. 자네, 통장 보고도 그 말이 나오나 볼까? 핸드폰으로 내 통장 찍은 거 보내놨으니 확인이나 해보게. 아니, 뭔 핸드폰을 보라는 거야? 자, 잠깐만. 여보, 이거 뭐야? 보는 그대로야. 엄마 당신 생각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 아니야.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자, 장모님, 이게 대체 뭡니까? 1억 3천. 아니, 13억? 아니, 이런 돈이 있으면 진즉에 말을 하셨어야죠. 일단 추우실 텐데 얼른 들어오세요. 엄마가 사실은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문을 열고는 바닥에 엎드릴 기세로 굽신거려댔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째려보자 본인이 염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는 했는지 그제야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사실 장모님, 주식이라는 게 초 단위로 워낙 시장이 변하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또 후각이 많이 예민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반찬 주신 건 먹을 상황도 아니고 돈도 최근에 많이 잃는 바람에 사채까지 쓴 마당이거든요. 손실 메꾸려면 초 단위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못난 모습을 좀 보여드렸네요. 아무리 그래도 힘들 때랑 좋은 시기일 때랑 어떻게 태도가 그렇게 다른가? 지금 보여준 못난 모습이 자네 본래 모습이겠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집사람도 저 많이 힘들게 하고 친구까지 배신한 상황이라서 제가 좀 많이 감정적이었네요. 그 따위로 자꾸 애 핑계, 친구 핑계 대면서 변명하지 말라는 걸세. 예, 제가 좀 주식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엄마, 이 사람 절대 정신 차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냥 집에서 내쫓아내버리고 앞으로 상종도 하지 말자. 당장 상황 모면하려는 거지 진심으로 사과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여보, 장모님, 저 진짜 갱생하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기회 제발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주제도 모르고 제가 망했니 뭐니 하는 것들 혼내줘야죠. 13억이면 그거 제가 반년, 아니 1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한 번만 투자해주세요. 네? 당신 그렇게 사람 급으로 나누고 돈으로 차별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어. 영철이라는 사람이 잘한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동안 했었던 짓 생각을 해봐. 야, 조용히 좀 해봐. 왜 자꾸 옆에서 깐족깐족 회방질이야. 자네가 주식으로 성공을 한번 해봤으니
다음에도 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맞습니다. 이거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수준이라니까요. 역시 우리 장모님 성격이 아주 화통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자네가 번 돈 주변 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쓴 적이 있나? 내 생일이며 우리 딸 생일 때 선물이라도 한 번 한 적 있냔 말일세. 그건 제가 그런 돈까지 아껴서 더 크게 불리려고 그랬던 거잖습니까? 그런 인간이 본인 차량은 새 차량으로 뽑고 접대 자리에서 비싼 양주는 마음껏 주문을 해대? 자네 입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만큼 취급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인가? 하다못해 사람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이럼 내가 자네를 믿고 돈을 어떻게 맡겨? 맞습니다. 장모님,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일관성이 없었네요. 앞으로는 똑바로 처신하겠습니다. 그럼 일관성 있게 나나 딸 이제까지처럼 막 대할 텐가? 네? 아니,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단에 맞출 필요 없어. 지금 엄마가 당신 놀리는 거거든. 엄마, 이만하면 됐으니까 집에서 내보내자. 여보, 장모님, 저 이대로 가면 정말 죽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제가 쫓기면서 돈을 어떻게 메꿉니까? 네? 이혼 절차는 내가 알아서 잘 마무리 지을게.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 역겨웠다. 이제 꺼져줘. 장모님,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저와 엄마는 매몰차게 남편을 집에서 몰아내고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해주듯이 서로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남남이 될 수가 있었죠. 전 남편은 그 뒤로 간간히 시부모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본인을 찾아오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치다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더군요. 평소에 자랑하던 지능 역시도 감퇴하는 것은 물론 말까지도 어눌해지게 된 남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업보이다.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지는 않고 그냥 앞으로도 영영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급을 나누다가 파멸해버린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